정숙은 은퇴 후 작은 독서실을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숨소리가 고요하게 번지는 오후를 가장 좋아합니다. 매일 아침 칠판에 오늘의 글귀를 적어두고 의자를 가지런히 맞추며 하루를 단정하게 시작합니다. 남편 병호는 은행에서 정년을 채우고 나와 가끔 재무 상담을 보고 있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지만 모난 데 없이 흘러갑니다. 이들 부부는 크게 벌어 크게 쓰지는 못했지만 작은 것을 제때 정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정숙에게는 지출표 끝에 작은 체크 표시가 늘어가는 것이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소박하지만 계획적인 생활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 여성입니다. 외아들 민수는 다정하고 성실한 청년입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집에서도 살뜰합니다. 정숙이 감기라도 걸린 날이면 말없이 매실청을 꺼내 따뜻한 물을 데워옵니다. 성격이 곧고 부드러운 편이지만 사람의 부탁에 쉽게 네 라고 답하는 타입이라 손해도 많이 봅니다. 정숙은 늘 바랐습니다. 이 아이 곁에는 현실 감각이 단단한 사람이 서 주었으면 좋겠다고. 감정이 앞서는 순간에도 계산서를 한번 펴보는 그런 동반자 말입니다. 어느 주말 저녁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밥솥에서 밥 김이 올라오고 반찬의 뜨거움이 식탁 위에 퍼지던 순간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누구야? 목소리에 기대와 불안이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고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에요. 민수의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좋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과 걱정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마음 한켠에 얇은 종이처럼 얹힌 불안을 느꼈습니다. 축복하고 싶었지만 부모의 예감은 때로 조심하라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언제 한번 데려와봐. 아빠도 만나고 싶어 하실 거야. 며칠 뒤 처음 마주한 수지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수 씨가 항상 어머님 이야기를 해서 뵙고 싶었어요. 말끝을 둥글려 마무리하는 태도에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민수를 바라볼 때 흘러나오는 미소가 진심이었습니다. 직업은 학원 강사고요. 원래는 정규직 시험을 준비했는데 생활비 때문에 당장 일을 잡았어요. 수지는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좀 쉽지 않아서요. 모자란 것을 숨기지 않았고 과장된 희망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숙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랑이 무르익을 때는 큰 결심보다 작은 예의가 한 사람을 신뢰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부부는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사람 자체는 참 반듯하네. 민수 눈에는 뭐가 보이는지 알겠어. 병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에게 필요한 건 결국 함께 살아낼 계산법이겠지. 그게 있다면 뭐든 괜찮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사는 부부의 언어는 결론을 길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계절이 한 번 바뀌고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무난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정숙은 조금 일찍 도착해 물수건을 접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병호가 자리에 앉으며 벽시계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말 아끼자. 듣는 게 먼저야. 알아. 좋은 인연은 말의 장식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니까. 수진의 부모님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인사는 정중했고 초반 대화는 모난 데 없이 흘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삶이 생각보다 팍팍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때와는 참 다르네요. 정숙은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때 민수와 수진이 들어왔고 방 안이 환해졌습니다. 음식이 두어 차례 나오고 수진의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참 좋은 신부감이에요. 저희 집 일이 좀 안정됐으면
벌써 시집 보냈을 텐데.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사위 되실 분 직장이 든든하다고 들었습니다. 정숙의 귀가 예민해졌습니다. 칭찬 같은 말이었지만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정리해야 할 게 좀 더 있긴 한데. 뭐, 다 사람이 사는 일이지요. 그 문장이 지나가는 순간 정숙은 젓가락을 든 손이 미묘하게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호는 물컵을 옮기며 낮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민수도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어깨가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진의 아버지가 또 한 마디를 던졌습니다. 직장 비용이나 신혼집.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아직 정리 중이라 많이는 못 도울 것 같습니다만. 잠깐 멈추더니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사위 쪽이 워낙 탄탄하니까. 농담처럼 지나갔지만 정숙과 병호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복도에서 병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민수 월급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지 않아? 나도 그 생각이야. 정리해야 할 게 더 있다면서 바로 사위 직장이 든든하다고 하고 정숙의 목소리에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알아보자. 민수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큰 일이면 미리 알아야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부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독서실 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오며 인사했지만 머릿속은 어제 들었던 말들로 복잡했습니다. 정리 중, 사위 직장 든든, 조금 더 있다. 병호는 은행권 인맥을 통해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는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었지만 공개된 자료들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호가 집에 돌아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좀 심각해 보여. 뭐가? 어떻게 심각한데? 수진이 아버지 식당 확장할 때 대출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상가 주인과 분쟁도 있었고 병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이어갔습니다. 이웃 사장님이 그러는데 그 집에 추심 우편이 자주 온대.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말한 것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아. 최소 2배는 넘을 거야. 저녁 때 민수가 들어왔을 때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엄마 아빠 말부터 들었으면 좋겠다.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잃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부부가 알아본 내용을 차분히 전했습니다. 병호는 감정적인 말은 피하며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수진이가 말한 것보다 빚이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 민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의 천이 손바닥에 축축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그래도 잠깐 멈추더니 힘없이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버티게 하는 건 숫자만은 아니니까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품격을 모르는 부모가 아니었지만 결혼이 연속 지출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호가 말했습니다. 정면으로 막지는 말자. 민수가 스스로 보도록. 시간을 주는 거지? 응. 명분은 신혼집과 예식 비용.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이유잖아. 며칠 뒤 부부는 민수와 수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예식은 서두르지 말았으면 해. 신혼집도 마찬가지고 정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잖아. 여유를 두고 좋은 조건을 찾는 게 어때? 맞아. 우리도 도울 테니까 천천히 해도 돼. 병호가 덧붙였습니다. 수진은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나 며칠 뒤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이 자주 울렸고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수진의 불안이
일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조명이 어두운 곳을 선호했고 계좌 알림음이 들릴 때마다 대화가 끊겼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요. 요즘 좀 예민해져서. 괜찮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줘요. 하지만 수진은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달, 드디어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사실은 빚이 그때 말했던 것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 더 있어요. 아버지 쪽 사업이 정리가 잘 안 돼서.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랑의 끝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를 정확히 느끼는 순간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셔서. 부부는 계속해서 결혼 준비를 명분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청약 당첨 기회도 한 번 더 노려보자. 요즘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 그리고 예식장도 성수기 피하면 훨씬 저렴해져. 6월, 10월은 너무 비싸잖아. 병호가 덧붙였습니다. 혼수 준비도 서두르면 바가지 쓰기 쉬워. 가전제품들 세일 시기 맞춰서 사는 게 좋겠어. 정숙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시혼여행도 미리 계획 세우면 항공료 훨씬 싸게 나오고 요즘 환율도 좀 불안정하잖아. 맞아. 그리고 민수 회사에서 경조사비 지원도 있지 않았나? 그런 것도 알아보고.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진 부모의 말은 점점 직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부터 하면 다 풀리는 거 아닌가요? 수진의 어머니가 전화로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신혼집 준비도 해야 하고 아, 그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요? 일단 결혼식만. 정숙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밤 민수가 정숙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문을 열어보니 민수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내일 연차 냈어요. 하루만 쉬고 싶어서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민수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푹 쉬어. 수진이를 사랑하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정숙은 여전히 등만 쓸어주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긴 말보다는 따뜻한 손길이 더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번째 달,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부모가 정숙과 병호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그들이 꺼낸 것은 결혼 비용 분담표가 아니라 빚 상환 계획표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표에는 날짜와 갚아야 할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칸에는 결혼식 후 본격 상환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병호가 종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민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인데요. 아,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야 하는 거죠. 둘이 합치면 충분하잖아요. 수진의 아버지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빚 해결의 수단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민수의 얼굴에서 뭔가가 꺼지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이를 만나봐야겠어요. 다음 날 민수와 수진의 대화는 길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은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도 힘들어 했습니다. 저희 조금 시간을 가져요. 서로 생각할 시간을. 둘 다 헤어지자는 말을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정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사랑한다고 해서 무작정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날 밤 정숙은 민수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수 오빠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정숙은 짧게 답장했습니다. 너도 몸 챙기고 좋은 일만 있길. 그 무렵 민수의 회사에서 해외 지사 발령 공고가 났습니다. 엄마, 지원해볼까 해요. 그래?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배웅할 때 정숙은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 네가 한 선택이 옳았어. 감사해요. 엄마, 민수가 출국장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병호가 말했습니다. 사랑을 잃은 게 아니야. 사랑할 자리를 바꾼 거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강이 보였습니다. 물은 급하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정숙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숙은 오늘도 작은 체크를 합니다. 밥을 해 먹었고 아이들을 돌봤고 저녁에 차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가계부에 한 줄을 더 적습니다. 사랑을 지키려면 때로는 잠깐 멈추고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멈추는 건 포기가 아니고 계산하는 건 차갑게 굴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오래 함께하기 위한 지혜다. 이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누군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평안을 만든다는 사실을 정숙은 이제 더욱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